5월 공모주 청약을 앞둔 7개 종목 중에서 공모 가격이 시장 친화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은 유일하게 딱 한 곳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테인페이퍼인데요. 자, 그럼 왜 테인페이퍼를 제외한 SK쉴더스, 원스토어 같은 기업들은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공모주 일정 한 번에 모아보기 영상입니다. 저 야너주는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인페이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정 먼저 살펴봐야겠죠. 5월에는요 일반 기업 7개, 스펙주 1개, 리츠 1개 이렇게 총 9개의 공모주가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1주차에는 5월 3일에서 4일 대명에너지가 청약을 진행하고요. 2주차의 청약 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5월 9일에서 5월 10일에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SK쉴더스가, 5월 11일에서 12일에는 가온칩스가, 그리고 12일에서 13일에는요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비플라이소프트, 그리고 리츠 종목이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까지 4종목이 청약 일정을 진행합니다. 3주차인 5월 17일에서 18일에는 하나금융스펙 22호가, 그리고 4주차인 24일에서 25일에는 청담글로벌이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주의사항으로 공모주 일정은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영상은 5월 1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자, 이런 5월 일정 중에서 일반 기업 공모주는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는 바로 대명에너지, SK쉴더스, 가온칩스,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비플라이소프트, 청담글로벌입니다. 자, 이러한 7개 종목의 사업 내용과 키워드 그리고 시장 평가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3월 IPO 청약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회사이죠. 하지만 기관의 평가가 싸늘한데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모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SK쉴더스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SK스퀘어의 자회사인데요.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 물리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도 담당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니 S1보다 더 비싼 공모 가격이 논란이 일고 있죠. 세 번째 가온칩스는요 바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업체로 시스템 반도체를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다만 공모 가격 평가를 할 때요 자기의 매출보다 10배에서 20배 큰 대만 기업들의 PER 50배가량을 적용해서 공모 가격을 산정해서 시장의 평가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5월 12일에서 13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비플라이소프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테린페이퍼는 테린포장의 모회사인데요. 테린포장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이런 테린페이퍼 골판지, 원지, 그리고 상자, 화물, 운송까지 다루는 회사인데요. 공모 가격이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하는 원스토어는 SK스퀘어의 자회사인데요. 모바일 앱 유통 사업을 하는데 자, 증권 신고서를 한번 정정했는데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 기업은 변경했는데 공모가는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고평가 논란이 여전합니다. 또한 비플라이소프트 역시 5월 12일에서 13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미디어 관련 빅데이터 AI 기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해서요 유통 가능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현재 코넥스 가격이 14,000원인데 밴드 상단 가격이 19,000원이라서요 시장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24일에서 25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 청담글로벌은요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영유아 그리고 건기식 관련 사업 아이템도 유통하려고 점차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담글로벌은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매출 시장인데 이러한 청담글로벌은 중국의 도시봉쇄 정책 우려가 더 클 거냐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수혜를 입을 거냐가 조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종목씩 좀 더 자세히 보면서 테린페이퍼는 왜 시장이 공모 가격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대형 공모주인 SK쉴더스, 원스토어는 왜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는지 한 종목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본 영상의 목적은 5월 공모주 일정을 한눈에 미리 알아보고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그리고 그 종목을 청약하려면 어느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할지 간단하게 워밍업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사업 영역에 대한 분석 또는 경쟁력에 대한 분석 등 회사 펀더멘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아니라는 점, 다만 여러 가지 공모 지표들을 비교해서 워밍업하는 영상이라는 점 한계점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청약 일정 순서대로 한 종목씩 따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는 5월 3일에서 4일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 상단이 18,000원, 시총으로는 3,000억에 해당하죠. 자, 시가총액 3,000억은요, 2021년 순이익 237억에는 PER 13배에 해당합니다. 자, 대명에너지의 주관사는요, 대명에너지의 평가 가격이 38,000원, 시가총액으로는 5,200억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으며, 이때 적용받는 밸류에이션이 PER 22배였는데요. 이러한 PER을 적용할 때 산정했던 비교 기업이 동국 SNC와 SK D&D, 그리고 스페인에 상장된 아시오나 에너지, 캐나다에 상장된 트랜스알타 리뉴어블이었습니다. 자, 공모 재수에 도전하는 대명에너지, 아주경제 기사에 따르면요, 몸값을 낮추고 상장에 재도전하지만 성장성 의문은 여전하다는 시장의 의문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기사 내용 살펴보면요, 2월에 수요 예측 당시에는 몸값이 비쌌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몸값이 많이 낮아졌죠. 자, 대명에너지의 증권 신고서가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는 저희 안어주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뤘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값이 대폭 낮아지면서 과거보다 상장 가능성은 높아졌는데요. 다만 대명에너지의 사업 내용이나 시장 지위를 고려하면 수요 예측이나 청약에서 눈에 띄는 흥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현재 비교군인 해외 기업들은요,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고 전력 생산을 진행하는 대형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인데 반해서 아직까지 단순히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대명에너지를 이와 비교하기는 매출 또는 순이익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이죠. 또한 국내에서도 대명에너지는 시장 지위가 압도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명에너지의 사업 내용을 보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자라기보다는 시공, 운영에 치중된 건설업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공모 가격 상단인 18,000원, PER 13배도 여전히 비싼 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SK D&D의 경우에는 SK라는 큰 회사의 자회사로 발전소 건설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SK D&D의 PER이 5배라는 점에서 대명에너지의 현재 공모가 상단 PER 13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평가가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은 SK 쉴더스입니다. SK 쉴더스는 5월 9일에서 10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모 가격 상단이 38,000원, 시가총액으로는 3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2021년 EBITDA 3,800억 기준으로는 EV EBITDA 비율이 9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데요. SK 쉴더스는 S1보다 매출이 작은데 시총은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비즈팩트의 4월 28일 기사에 따르면요, SK 쉴더스의 희망 공모 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8천억에서 3조 5천억 원 사이인데, 현재 코스피의 보안 대장주인 S1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 수준이라서 어떻게 매출액이 더 적은 SK 쉴더스가 S1보다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지 회의적인 의견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SK 쉴더스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1조 5,500억, S1은 2조 3천억인데요. 이러한 점은 SK 쉴더스가 물리적 보안 회사인 S1과 대만의 세콤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업체인 안랩과 사이버원의 밸류에이션을 1대1로 더한 산술 평균으로 자신들의 시가총액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SK 쉴더스는 작년 기준 매출액 중에 사이버 보안 사업의 매출 비중이 21%, 물리적 보안 사업의 매출 비중이 60%였는데요. 이러한 매출 비중은 고려하지 않고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밸류에이션을 1대1로 산술 평균해서 계산했죠. 특히 물리적 보안 업체 국내 1위 기업인 S1이 현재 EBITDA 5.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공모 가격 상단이 SK 쉴더스가 EBITDA 9배라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은 과연 SK 쉴더스가 S1의 시가총액을 넘는 게 적정한지의 논란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공모주는 5월 11일에서 12일에 청약을 진행하는 가온칩스입니다. 자,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로 삼성전자의 DSP에도 속해 있는데요. 즉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업체입니다. 이러한 가온칩스 2021년의 매출액이 약 300억 수준이었는데요. 비교 기업의 대망 기업들이죠.
글로벌 유니칩과 R칩 테크놀로지를 고려했는데 이 기업들의 PER이 무려 44배와 49배였는데 매출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교 기업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가온칩스 매출 20배 대만 기업과 비교해 적정가치 산출이란 기사 살펴보면요. 가온칩스가 적정가치 산출을 위해서 참고했던 대만의 R칩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유니칩은요. 먼저 R칩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PER 49배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반도체 외주 생산을 의뢰하고 파이티움의 반도체 설계 서비스와 지식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R칩 테크놀로지 지난해 매출액만 4,200억, 영업이익은 750억 원이었고요. PER 44배로 평가받은 글로벌 유니칩은요. 최대 주주가 TSMC로 자체 칩 생산에 대한 경험 및 지식뿐만 아니라 TSMC를 통한 양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6,200억, 영업이익은 680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대만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을 적용했을 때 R칩 테크놀로지가 PER 49배, 글로벌 유니칩이 43배로 산정되었는데요. 비교 기업 중 유일한 국내 기업인 AD 테크놀로지의 PER 16배는 낮지만 이러한 대만 기업의 PER이 높아서 결국 공모 가격을 선정할 때 PER 36배로 계산이 됐고, 이를 할인한 공모가 상단도 여전히 PER 24배로 국내 비교 대상인 AD 테크놀로지의 16배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미 공모 가격부터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장이 유일하게 공모 가격이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테린 페이퍼 살펴볼게요. 테린 페이퍼는 5월 12일에서 13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상장 주관사는요. 기준 PER 11배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 가격 범위를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산정했죠. 이러한 테린 페이퍼 22,000원은요. 시가총액으로는 7,100억 원에 해당하고요. 2021년 순이익 730억의 PER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테린 페이퍼가 공모 가격 친화적인 산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요. PER을 계산할 때 비교 기업 중에 신대양제지와 영풍제지의 PER 9배와 37배를 둘 다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테린 페이퍼는 비교 기업으로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대형포장 이렇게 3개의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삼았죠. 아세아제지는 PER 4배, 삼보판지는 PER 4배였고요. 대형 포장만 PER 25배라서 이들 기업의 PER을 평균 한 11배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공모 가격을 할인했는데요. 만약에 비교 기업군의 신대양제지와 영풍제지의 PER을 제외하지 않았다면 PER이 16배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서 11배로 낮게 산정했다는 뜻입니다. 주주 매출이 전체 공모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아시아경제 기자는 분석했는데요. 전체 공모 주식의 구주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만큼 테린 페이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원스토어입니다. 자, 원스토어는요 공모 가격 상단인 41,700원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원, PSR 밸류로는 5배의 회사인데요. 이러한 원스토어가 고평가 논란을 받는 이유 바로 비교 기업군 때문이죠. 원스토어는 증권 신고서를 한번 정정했습니다. 근데 정정을 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스토어가 정정을 통해서 원래 비교 기업 알파벳, 애플, 카카오에서 변경된 비교 기업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넥슨으로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가격 밴드는 바뀌지 않았죠. 최초에 알파벳과 애플을 비교 기업으로 했을 때 매출액 차이가 너무 큰데 이러한 기업들을 비교하는 게 맞냐라는 비난을 크게 받았고, 그러한 점을 의식해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 그리고 일본에 상장된 넥슨 등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 기업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가격은 여전히 똑같고, 오히려 주관사가 평가한 평가 금액은 56,000원에서 58,000원으로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교 기업들 텐센트는 PSR 5.3배, 네이버 PSR 7.6배, 카카오 7.1배, 넥슨 9.4배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도 낮고 글로벌 확장도 아직 보여주지 못한 원스토어가 과연 PSR 5배를 적용받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비플라이 소프트 살펴볼게요. 비플라이 소프트는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미디어 관련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플라이소프트의 공모 가격 상단은 19,000원, 시가총액으로는 1,250억에 해당하는데요.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2024년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66억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28배를 적용했는데, 공모가 상단은요 이러한 2024년 추정 순이익 현가의 무려 19배에 해당합니다. 꽤나 큰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도 비플라이 소프트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지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4,000원 수준입니다. 공모 가격 상단이 19,000원인데 코넥스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14,000원 수준이라는 점, 이미 가격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24일에서 25일에 청약을 진행하는 청담 글로벌 살펴볼게요. 청담 글로벌의 공모가 상단은 9,600원, 시가총액으로는 2,000억에 해당합니다. 2021년 순이익 86억에는 24배에 해당하는 밸류인데요. 비교 기업 산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청담 글로벌은 국내의 화장품을 중국 징둥닷컴 등에 유통하는 화장품 유통회사인데요. 비교 기업이 제시믹스를 만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스타일 코리아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실리콘2, 그리고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리볼브 그룹을 비교 기업으로 산정했는데요. 이러한 3개 기업 중에 리볼브 그룹은요,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도 1200억에 달하는 큰 회사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으로는요, 리볼브 그룹은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2,500억, 실리콘2가 1,700억인데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과 실리콘2는 시가총액이 비슷할 수 있다고 쳐도 청담 글로벌이 비교 기업으로 삼은 리볼브 그룹은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매출액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러한 비교 기업의 38배 PER을 그대로 적용해서 PER을 계산했다는 점이 여전히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5월의 공모주는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이거 좀 친화적이지 않은 가격인데 조금 비싼데 하는 의견이 자꾸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해당 종목들에 적용된 밸류에이션을 볼 때 비교 기업을 잘 살펴보면 비교 기업은 싼데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비교 기업들 혹은 매출액이 훨씬 더 큰 비교 기업들을 비교 기업군에 삼음으로 인해서 적용 밸류를 높게 평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러한 시장의 평가 말고 다른 지표들, 공모 금액 그리고 구주 매출 비율로 5월 공모주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금액 순으로 5월의 공모주를 순위를 매겨보면요, 가장 금액이 큰 공모주는요 바로 SK 쉴더스고요. 두 번째가 원스토어, 세 번째가 테린페이퍼입니다. 공모 금액이 클수록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공모주 수익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모 금액이 큰 게 공모주 투자 수익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SK 쉴더스와 원스토어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모 금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 또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5월에 진행되는 공모주 중에서 구주 매출이 없는 공모주는요, 가온칩스가 유일합니다. 가온칩스만이 신주 100%로 일반 공모를 진행하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다 구주 매출 비율이 일정 비율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특히 가온칩스는요,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수량이 50만 주밖에 되지 않고, 특히 균등 배정 수량은 25만 주밖에 되지 않아서요, 균등 배정으로 한 주 받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상장일날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으로 5월 공모주를 살펴보면요, 먼저 유통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순서를 매겨보면 1위가 대명에너지 15%, 2위가 테린페이퍼, 3위가 원스토어, 4위가 SK 쉴더스 순입니다. 특히 유통 비율뿐만 아니라 유통 가능 금액이 낮아지면요, 상장일날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쳐서 공모주가 상장일날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없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 가능 금액이 낮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 상장됐던 4x4가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상장일날 따상을 직행했었는데 5월 공모주 중에서 200억 이하의 유통 가능 금액을 가진 공모주는 없었습니다. 유통 비율 자체는 29%로 높지만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낮은 건 가온칩스로 428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낮은 건 대명에너지 4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공모 금액이 큰지, 유통 비율과 유통 금액이 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저희 안어주는 테린페이퍼를 5월 공모주의 기대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린페이퍼는 주관사가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똑같이 50%씩 공모를 주관하기 때문에요, 테린페이퍼의 공모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의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나와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 디자인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가온칩스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가온칩스가 대만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삼아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이 있지만요, 사업 영역 자체가 매력적일
효과적일 수 있고 공모하는 금액도 작고 구주 매출도 없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온칩스는 대신증권이 주관하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할 SK스퀘어의 자회사인 원스토어와 SK쉴더스는요. 일단 공모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해도 투자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두 종목 모두 고평가 논란에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두 기업의 주관사 살펴보면요. 먼저 원스토어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대표 주관사고요. 그 다음 물량이 많은 곳이 SK증권, 그리고 일반 주관사가 신증권과 하나금융투자입니다. SK쉴더스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수량을, 그 다음으로는 KB증권, 그리고 SK 대신 미래삼성 4개의 증권사가 동일한 수량을 주관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인 청담글로벌은요. PER은 24배로 평가받아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청약 열기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처음 살펴본 것처럼 청담글로벌은 중국의 도시 봉쇄냐 아니면 리오프닝에 따른 화장품 수혜냐가 첨예하게 입장이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청담글로벌은 KB증권이 물량의 70%를, 대신증권이 30%를 주관합니다. 공모주 청약 1순위 테린페이퍼를 제외한 가온칩스, 원스토어, SK쉴더스, 청담글로벌은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대명에너지와 비플라이소프트도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잘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낮은 상황입니다. 자, 영상 시작에도 알려드렸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5월 공모주 워밍업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너주가 주목하는 이유와 각 공모주에 대한 시장 평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공모주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은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서 함께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한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아너주는 공모주 투자뿐만 아니라 요즘 매일 아침 평일에 야너주와 함께하는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도 올리고 있는데요. 야너주와 함께 공모주도 공부하고 매일 뉴스도 공부하실 분들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야너주와 함께한 5월 공모주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주말 잘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